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3년도 21번서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볼까요? 자, 세 사람 ABC로 이루어진 어떤 경제에서 공공재에 대한 세 사람의 수요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재야, 공공재. 자, 공공재 한개 비용은 20이고요. MC가 20이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공공재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공재는요 우리가 수직으로 합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수직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직이 P 아닙니까? P에 대한 함수로 바꾸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 A, P로 바꾸면 A의 가격은 10-QA 이렇게요.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이거 P로 정리하면 30-3QB 이렇게 되고, 자, P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 2 하니까 2QC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재는 어떻게 됩니까? Q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에 다리가 3개 있으면 그냥 A가 소비하는 것도 3개, B도 3개, C도 3개 이렇게 되니까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이므로 공공재로, 그래서 QA와 QB와 QC가 같아서 이때는 하첨자 ABC를 다 빼도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를 다 빼요. 자, 그래서 얘 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Q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Q는 똑같은 Q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메이션 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P로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P가 되는 거죠. 자, 이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돼? 50 마이너스 6Q 이렇게 됩니다. 원래 난이도가 있게 되면 이걸 수직으로 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굴절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PA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여기가 10, 10. PB는 30에서 여기 보시면 P가 제로일 때 Q는 10이니까 이거는 PA. PB는 30에서 이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얘가 PB. PC는 저희가 10이고 기울기가 이 2배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는 PC.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출제된 말은 별로 없어요. 수직으로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까지 수직으로 합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는 물건을 안 사. 근데 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10, 30 해서 50 이렇게 되니까 여기 50으로 이렇게 굴절되는 건데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다 합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한 개 비용은 MC가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더하는 걸로 우선은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굴절되는 모양인데 지금 그림이 좀 엉망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굴절되는, 이것도 좀 확 드러나진 않네요. 아무튼 이게 훨씬 더 가파르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디에 선택되는 건데, 여기가 되면 C는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밑에 있으면. 그래서 MC가 여기에 걸리느냐 여기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객관식 시험은 주로 그냥 단순히 합하는 걸로 다 커버는 되는 쪽으로 출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합해서 해주세요. 굴절되는 것까지 의도했으면 그럼 이제 그거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시간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럼 6Q는 저리 넘어가. 30은 6Q. Q는 얼마예요? 6, 5, 30.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한번 볼게요. 자, 22번 문제는 여러 가지 지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2년도에 실질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로 계산한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죠.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봐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이제 기준 연도고요. 2011년도가 2012년도가 비교 연도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얘는 제로기, 얘는 1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P0, Q0, 얘가 P1, Q1. 요게 바로 명목 GDP가 됩니다. 자, 실질 GDP는 어떻게 계산돼? 얘는 명목 GDP. 자,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기준 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기준 연도니까 P0 그대로 가져와. 여기가 기준 연도 거를 물가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년 대비 실질 GDP가 얼마나 성장했니? 라고 하면은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요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아요. 그렇지만 요거 두 개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값이 얼마나 증가했니? 보시면 돼. 해설에는 거기 필요한 걸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시험에 갔을 때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살짝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P0네. P1입니다. P0는 2011년도에 이게 가격이야. 2, 1. 2, 1. 보이시죠? 2012년도는 5, 1. 5, 1. 이렇게 되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Q0, Q1 한번 볼게요. 자, Q0는 이거 사과의 개수, 바나나의 개수 5, 30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돼? 2012년도에 사과 개수 10개, 바나나 개수 40개. 10개, 4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 A, B, C, D 값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니?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새로운 상황에서는 요거 P0, Q1 마이너스 P0, Q0 요거를 계산하는 거야. 자, P0, Q0는 여기 있는 것처럼 A가 되겠고요. P0, Q1은 이거네. 됐죠? C야, C. C-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순서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A는 P0, Q0니까 2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30 이렇게 되면 10, 30, 40 이렇게 됩니다. 40. 그다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또 C잖아. 그러면 2 곱하기 순서 맞추셔야 돼. 2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40 이렇게 되면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40,
C가 60 마이너스 40. 이제 여기 보시면 증가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 40분의 20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 50, 50. 요 중에 답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로 계산한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 연도는 100이야. 기준 연도를 100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보는 거야. 비교 연도를 살펴보는 건데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팥세 가격 지수로 구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니 이건데 뒤에 곱해지는 게 Q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P0 Q1은 P0 Q1은 C잖아. C는 60 이렇게 해놨습니다. 60분의 자, P1 Q1 D값을 계산해야죠. D값은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40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50 더하기 40 하니까 9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9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준 연도는 100인데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 해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5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15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 연도가 100일 때 비교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타내면 기준 연도는 당연히 똑같이 100이죠. 그러니까 50만큼 증가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돼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고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만 끄집어내서 빨리 헷갈리지 않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는 통화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이거는 시중에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은 증가하지만 은행의 신용 승수가 이제 증가해요.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고. 근데 승수가 증가하지만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보는 통화는 증가해? 안 해? 하이파월드 머니는 그대로 불변. 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통화량은 증가하지만 보는 통화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니은. 자, 통화안정증권 국공채라고 보시면 돼요. 매입을 했다. 그럼 이제 보는 통화가 당연히 증가하죠. 국채를 매입하면 대신 통화량이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보는 통화가 증가합니다. 자,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줬어. 그냥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역시 보는 통화가 증가하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대신 달러를 매입하면 대신 뭘 줘야 돼? 그치? 돈이 나가잖아. 원화가 나가니까 보는 통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보는 통화를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다음 24번. 자, 요구불예금 대비 현금.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통화량은 캐시, 현금과 데파짓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D분의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K라는 공식을 사용하면 0.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정 지급 준비율이 리걸 해가지고 0.05 이렇게 돼 있고 이건 필요야, 필요. 초과 지급 준비율이 익세스 해서 2라고 쓸게요. 0.05 이렇게 돼 있네요.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두 개 다 법정 초과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이 총 지급 준비율은 두 개 더하면 0.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 가능한 한 M1 통화량이 본원 통화가 8천억이면 얼마가 되겠니?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승수를 계산을 해봅니다. 승수. 자, 승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K 플러스 Z. K가 이제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는가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K가 만약에 빵이면 Z분의 1이 맥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0.8 더하기 얘는 뭐야? 0.1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0.8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0.9분의 1.8 해가지고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원 통화를 8천억 증가시키게 되면 시중에 최대한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2배 해당하는 1조 6천억 원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초과 지급 준비율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얘는 아직 안 하는 거야. 초과 지급 준비율까지 빽빽하게 지금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게요. 자, 25번 문제 좀 한번 봅시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통화량이 5%, 물가가 6%, 실질 국민소득은 9% 증가하였고 유통속도가 화폐 유통속도가 20이었다면 올해는 어떻게 됐니? 화폐 수량설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화폐 수량설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MV는 PY 이렇게 돼 있는 공식을 살펴보시면 자, 통화량의 증가율이잖아. M의 증가율 더하기 유통속도의 증가율 얘는 자, 물가 상승률 P의 증가율 더하기 Y의 증가율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5%야. 5%야.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지금 전년도의 유통속도가 20입니다. 근데 올해 화폐 유통속도를 나타내. 근데 이 변화율을 보려고 하는 거야. 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6%.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 실질 국민소득이 9% 이렇게 증가했어. 이해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가 15%니까 얘는 10% 증가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폐 유통속도가 10% 증가했다는 거니까 전년도의 화폐 유통속도가 20이었기 때문에 올해 10%가 증가하려면 화폐 유통속도는 얼마나 증가해야 돼? 그치, 10% 증가했으니까 22 이러면 10% 증가하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식을 쓸 건 아니죠. 그러니까 20 대비 비교년도 얼마, 그 다음에 20 요게 10%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지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V1은 2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